오늘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나왔는지 이번 주 추천주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주시죠. 자, 전 두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SFA 반도체, 그다음 세경 하이테크 2주차 도전입니다. 네, 그리고 김태형 대표님은 호텔신라 우리기술 투자, 우리기술 투자를 두고 오셨네요. 그다음에 프로피스타님은 YMT. 저도 YMT 종목 잘하는데 YMT를 가지고 나오셨군요. 네, 이거 무조건 표 받겠다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럼 이제 어느 분이 먼저 얘기하시면 좋을까요? 먼저 김태형 대표님. 네. 추천 종목, 이번 주 추천 종목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뭐 극명한 두 가지 컨셉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하나는 일단 대형 우량주에서 제가 뽑아봤고요. 또 하나는 가벼운 기업, 특히 이제 급등을 할 수 있는 포인트. 제가 유니크에 또 급등하는 것을 보니까 또 네. 이런 유사한 것을 한번 또 최대한 간추려 와봤는데 우선 약간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일단 호텔신라를 네. 좀 한번 말씀드려보면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최근 주가가 지수가 상승한 것 대비해서는 주가는 그다지 많이 오르진 못했습니다. 이유는 이거였죠. 이 면세점 산업 자체가 외형 성장은 지속되지만 고객 유치를 위해서 출혈이 너무 심했다라는 것 때문에 2분기, 경쟁이 3분기 너무 그죠? 심했죠. 매출이 생각보다 저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9월달 같은 경우에 중국의 중추절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명절이 있으면서 보따리상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역대 최대 외국인 관광객 수까지 동반된 9월달이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실적이 양호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최근에 화장품주들도 그렇고 면세점 관련주들도 그렇고 뭐 대표적으로 파라다이스나 GK 같은 이러한 놀자주죠. 관광객들이 많이 올라오면 이래 이제 오르는 종목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한 순환매성 성격으로 다음 타자는 호텔신라가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외국인의 수급에 집중을 해보면 외국인 메이저 수급들이 굉장히 양호한 흐름으로 들어왔기 다시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돌아왔네요. 네, 이제. 제가 외국인으로 끌어왔던 호텔신라 외국인이 나가니 조정을 받았고 지금 다시 외국인이 들어온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위치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78,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 고점인 이 85,000원까지는 기술적 반등세에 힘입어서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85,000원이 돌파하면 90,000원까지도 갈 수는 있지 않나 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손절가는 최대한 짧게 잡았습니다. 일단 75,000원을 네. 좀 잡아드렸는데 만약에 호텔신라에 관심 있으신 분들 제가 만약에 김본사님과 프로핏 전문가님이 이 종목을 선택을 해서 리딩을 드리게 된다면 꼭 노란톡 메신저에 들어오셔서 추가적인 리딩까지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겠고요. 자,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 관련주로 엮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의 장 초반, 즉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의 흐름은 제약바이오를 필두로 한 코스닥 레버리지 ETF 상품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다면 장 마치기 약 1시간 전부터 조금은 이상현상이 좀 발견이 됐습니다. 이상현상이 뭐였냐? 바로 ETF 레버리지가 좀 조정을 받았죠. 아무래도 제약바이오에서 대량 매도 물량이 좀 쏟아지면서 장 막판에 조금은 조정을, 상승폭의 제한을 받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때 갑작스럽게 매기세가 붙어준 것들이 비덴트를 포함한 이 우리기술투자, 즉 가상화폐가 이제 조금은 반사수혜를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HLB가 오늘 양봉이었다면 저는 내일 제약바이오가 오늘에 이어서 더 갈 것이다 라고 조금 자신있게 이야기를 드렸겠지만 HLB가 일단 음봉입니다. 뭐 내일 거래 정지가 되긴 하는 상황입니다만은 HLB 생명과학이 있기 때문에 HLB 생명과학은 오늘 거래 정지고 내일 거래가 풀리죠. 그렇다면 HLB 생명과학이 만약에 오늘 HLB처럼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음봉 조정을 받았을 때 그럼 반대로 오를 수 있는 업종이 무엇이냐?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역시나 가상화폐 쪽 우리가 지금 봐야 될 때가 아닌가. 가상화폐 쪽이 차이 났다. 네, 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피스타님이 가지고 나온 종목 YMT. 저 이 종목 저도 잘 아는데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YMT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오면서 자 이건 한 표는 무조건 획득했다. 왜냐? YMT는 애국주입니다. 애국주 하면 우리 G3에서 애국주 하면은 김본스타님이죠. 저 애국 종목이거든요. 그렇죠. 손실하고 됩니다. 저는. 그렇죠. 애국주에서는 무조건 됩니다. 동그라미를 들어주실 분이기 때문에 YMT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 YMT는 최근에 제가 추천드렸던 뭐 제노레이, GKL, 제2의 GKL이나 제2의 제노레이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노레이 더 갔어요. 더 쭉쭉 가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PCB 표면 처리 PCB랑 또 아이폰 테마주에 약간 엮이는 종목인데요.
해당 종목이 이제 PCB 표면 처리하는 그 약품을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거든요. 이래서 제가 이제 애국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이 해당 약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일본이나 독일에서만 이제 이 약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YMT에서 개발을 완료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한 5거래일, 7거래일, 10거래일 중에 코스닥에서 외인이나 기관에 괄목할 만한 매수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이 제약바이오 말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맞아요. 쭉쭉 네. 그 수급이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YMT를 봤을 때 지금 차트를 보시면 YMT는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코스닥에서 이렇게까지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이 있었나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죠. 저도 이 수급 외인이나 때문에 외인이나 기관의 매수세가 대략적으로만 쌍끌입니다, 봐도 쌍끌이로 봐서 이게 한 달 동안에 800억 정도일 겁니다. 800억 정도. 800억 정도의 이 수급이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일단 또 아이폰 관련주인데 아이폰 관련주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주가가 반영이 되긴 됐습니다. 되긴 됐는데 제가 그 일전에 말했듯이 이 주가라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올라가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려가는 게 우리 주식이거든요. 내달 이번 달 25일 날 아이폰이 드디어 국내에 상륙을 합니다. 예.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도 YMT 같은 종목은 또 주가가 반영이 됩니다. 움직이기도 하고요. 예. 이게 제가 왜 이런 말까지 드리냐면은 수급이 이렇게 좋은 상태에서는 약간 사이드에 있는 그런 이슈로도 주가가 흔들린다 이거죠. 근데 얘는 수급원이 워낙 좋기 때문에 흔들려도 아래로는 절대 안 흔들리죠. 이런 종목은 흔들려도 위쪽으로밖에 흔들릴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해당 종목이 지금 일주일간에서 한 30% 정도 이제 급등을 좀 한 부분이 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35,000원 라인 지지만 조금 이루어진다면은 2차 상승, 3차 상승까지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해당 종목 지금 우리가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현재 이 38,000원 부분만 뚫리면은 얘는 제2의 제약바이오가 될 수도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YMT 설명 한번 들어봤고요. 그럼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첫 번째 종목은 SFA입니다. SFA 반도체입니다. SFA가 아니라 SFA 반도체죠. 자, SFA 반도체. 자, SFA랑 똑같은 회사예요. SFA가 모회사입니다. 그럼 SFA가 어떤 회사냐? 자,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기업 분석으로 통해서 이걸 이제 모회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주주가 SFA 외 사인이잖아요. 그럼 SFA를 볼게요. SFA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DY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삼성입니다. 삼성. 자, 즉 SFA는 거의 삼성 자회사 같은 회사예요. 삼성하고 같이 일을 하고 반도체 쪽 장비, 부품, 소재, 물류 이쪽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SFA는 거의 삼성 자회사나 다름없고 이 삼성 자회사나 다름없는 이 SFA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SFA 반도체죠. SFA 반도체. 근데 SFA 반도체가 뭐 하는 회사입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패키징 전문 업체인데요. IDM과 팹리스 업체. 팹리스라는 게 공장 없고 그냥 설계만 하는 그런 팹리스 회사들, 그런 비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주로 많은데 패키징 서비스를 이 회사가 제공을 합니다. 고객사로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등이 있고요. 그러니까 메모리, 비메모리 모두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품을 다변화했고 캐파 증설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감히 장담하건대 2년 내 영업이익 70% 성장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1차로 한번 상승을 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상승했다가 다시 조정을 받아서 현재 아주 좋은 가격대에 왔다. 이미 좀 오른 거 아니냐. 이거 이제 곧 좀 돌파할 거예요. 이번에는 돌파할 거고. 참고로 좋은 소식은 뭐냐면 SFA 반도체가 지금 보시면은 코스닥 150에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 기관이 수급이 몰렸죠. 실제로 몰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가지고 나온 종목. 지난주에 제가 얘기 드렸는데 이거 지난주에 하자고 제가 얘기 드렸는데 반대를 받아서 못 들어갔어요. 세경 하이테크. 그래서 한 매 쳐서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세경 하이테크. 예, 스마트폰 디자인 입힌 데코필름 하는 회사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쫙 해드렸습니다. 삼성전자, 오포에 납품하고 있고 폴더블폰, 보호필름. 요즘 폴더블폰 관련주 다 뜨고 있어요. KH바텍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폴더블폰 관련주 중에 KH바텍이 1등이 아니에요. 얘가 1등이에요. 세경 하이테크가 1등입니다. 그래서 세경 하이테크 1등주를 하자. 지난주에 했으면 수익 많이 났을 텐데 아쉽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두 종목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한번 시청자분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소개 마쳤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토론 한번 해볼까요? 자, 김태형 대표님 봤을 때 네. 세 자리가 비었으니까
세 자리 뺐으니까 세 종목 이상 들어갔을 그쵸.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이 종목은 아니다. 이 종목 도저히 아닌 것 같다. 어떤 종목 있을까요? 제가 굳이 또 이렇게 직접 예. 물어보시니까 아니다를 제가 하는 게 또 마음 편하더라고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세경 하이테크는 아니다. 왜요? 아니다. 폴더블 폰 뭐 기대에 올라가는 건 알겠습니다. 네, 네. 폴더블 폰 뭐 저도 실질적으로 보진 못했습니다만 일단 기대 이상의 또 판매거를 올리면서 한껏 또 네. 기업들의 주가도 오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기존에 우리가 쓰는 모바일과 비교해 봤을 때 실질적으로 폴더블 폰을 팔아서 마진율을 진짜 많이 남길 수 있겠느냐? 그건 저는 아직까지는 퀘스천 마크가 붙는다. 세경 하이테크 제가 계속 밀고 오셔서 계속 거절하는 것도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네. 일단 신규 근데 이게 상장주 꼭 네. 이제 꼭 그 폴더블 폰 꼭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그 일반 스마트폰 그쵸. 이렇게 데코 필름이라 가지고 네. 멋있게 이렇게 입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네. 것도 해요. 그래서 네. 일단 뭐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프로피스타님은 이 종목은 아니다. 저도 세경 하이테크요. 아 이유가 뭡니까 이게? 세경 하이테크는 한 번 더 가지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왜요? 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예. 눌렸을 때 좀 가지고 나오시는 게 좋아요. 눌릴 사이즈다 이게. 예. 근데 저는 이거 왜 가지고 나오는지 좀 알 것 같아요. 김본스타님. 왜 가지고 나왔어? 자랑하고 싶어서. 지난주에 픽을 못 받았지만 이만큼 올라왔다. 올랐다. 예, 자랑하고 예, 예. 싶어서 세경 하이테크는 좀 반대를 하겠습니다. 제 마음을 잘 깨치고 계시네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이 종목 안 되겠다고 하는 게 저는 우리 기술 투자. 이 비트코인 관련주는 일단 한번 오른 다음에 보는 게 낫지 않나. 그렇죠. 타이밍상 매주 저희가 화요일 날 방송해서 그 타이밍 맞추기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이렇게 바로 편입하기에는 좀 방송상이 맞지 않지 않나. 그렇죠.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고요. 반대로 저 호텔 신라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희 가지고 나온 종목들 보면 일단 이제 완전 수급이 몰려 있고 막 상승 시세들이 쭉쭉 나온 종목들 위주인데 네. 이 호텔 신라 같이 이렇게 안정감 있게 지금 저점 다진 종목도 한 종목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호텔 신라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프로피스타님은 이 종목은 괜찮다. 이 종목 괜찮다는 저는 SFA 반도체 저는 상당히 네. 좋게 보고 있습니다. SFA 네. 반도체. 일단은 세경 하이텍 버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지금 외인의 수급이 어느 정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고 삼성전자의 실적이 상당히 그 시장의 예상치보다 조금 높아질 수 있다는 네. 예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지금 이번 주 지난주부터 휴대폰 부품주들이 약간 들썩들썩하고 있는 게 이 삼전의 실적하고 약간 영향이 있지 않을까. 뭔가 연동해서. 지금 뭔가 시장에서 뭔가 돌고 있다 밑바닥에서는. 네. 그러니까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비밀을 얻으시니까. 예. 단기적으로 저는 조금 급등이 아.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네요. 수급 좋거든요. 예, 수급 프로필님이 좋습니다. 봤을 때 수급 많이 보시잖아요. 네네. 그럼 김태형 대표님이 이 종목은 괜찮다. 저는 일단 YMT. YMT. 그래서 오늘 프로필 전문가님이 네. 갖고 오신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일단 결국엔 제약바이오가 일단 시장을 이끌었죠. 일단 네. 최근까지는 근데 이거 제약바이오가 계속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네, 시장을 이끌었는데 만약에 제약바이오에서의 수급이 조금 차익 매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IT 쪽으로 좀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그래서 이제 YMT가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고 뭐 유사 기업으로 BH 같은 기업도 최근에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그래도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추가적인 상승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네.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YMT는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다른 시간에 추천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반대하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럼 이게 반대를 위한 반대밖에 안 되니까. 자, 그럼 투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김태형 대표님의 호텔신라 한번 해볼게요. 호텔신라 투표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프로피스타님 호텔신라 찬성해 주셨네요. 자, 그럼 김태형 대표님 우리 기술 투자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저 이미 바꿔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프로피스타님의 YMT. YMT는 그냥 만장일치 나올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역시나 알겠습니다. 자, SFA. 김성 대표님 반대하면 큰일 나는데. 자, 일단 SFA 반도체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세경 하이테크는 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신규 편입한 종목이 그럼 호텔신라, YMT, SFA 반도체네요. 그리고 제외된 종목이 저희가 수익 실현한 유니티테크, 한국화봉, 청담원 이렇게 세 종목이 빠지고 세 종목이 다시 딱 8종목 다시 포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최종 포트폴리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포트폴리오 한번 보여주시죠. 자, 최종 포트폴리오 보시면은 현재 종목들 카카오, SK텔레콤, 하노바이오파마, LG전자 해가지고 쭉 있고 오늘 편입된 호텔신라, YMT, SFA 반도체 이렇게 편입이 될 거고요. 내일 매수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오늘 또 빡빡하게 달려왔는데요. 그럼 시청자 퀴즈 정답자들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의 정답은 뭐였죠? 유로화입니다. 유로화 다들 아시죠? 유럽 여행 갈 때 다 쓰는 거니까 힌트를 제가 너무 쉽게 드려서 정답자가 많네요. 6162, 그 다음에 5392님, 그 다음에 1864님 이렇게 세 분이 정답자 추첨으로 당첨이 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 이 방송이 끝나면 프로피스타님과 김태형 대표님께서 따로 9시 반부터인가요? 두 분 다? 9시 반부터 바로 토겐스탁에서 무료 방송 오픈해서 무료 방송 진행하시니까요. 솔직히 해외 선물 그다음에 주식 관련해서 고민 많으시다 그러신 분들은 반드시 꼭 참여해서 같이 해보시면은 무료로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 공지해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